네, 시장을 섭렵한 베테랑들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 신의 한 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오늘 많으세요. 금요일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은 메이저 수급 함께 유입되면서 모처럼 만에 좀 강한 탄력으로 금요일장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또 다음 주에 대한 걱정도 앞서 있습니다. 일단은 미증시가 간밤에 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ADP 고용지표 그리고 매파적인 연준의 이런 해석들 반영되면서 분위기 굉장히 싸늘했는데 또 오늘 밤에는 미국의 고용지표도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시장은 비교적 차분하고 오히려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필요한 건지 미증시부터 찬찬히 좀 해석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은 약간 좀 차이점이 얼마 전부터 좀 있었어요. 미국 시장은 어저께 기술적으로 양운 안으로 드디어 들어오고 끝났는데 국내장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급등세를 연출하는 상황이 됐죠. 미국 시장은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어요. 상당히 좋게 나왔죠.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지금은 지표가 좋게 되면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시점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강하다는 것은 연준이 긴축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사실 지표가 호재에는 결국 좋은 게 아니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줄어든 모습이 있죠. 이것도 고용이 증가하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미국이 작년에 금리 인상을 4.5%까지 했잖아요.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5.25냐, 뭐 5%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 금리 목표치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와중 속에서 지난번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FMC 의사록 공개에 의하면 연준 의원들은 연준이 제시했던 과거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목표로 해서 그 의지가 확고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 아시겠지만 7.1%거든요. 2%까지 가려면 아주 먼 곳인데 금리를 한 1% 내외로 더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2%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장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침체가 오게 되면 결국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FOMC 회의에서는 단호하게 의원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작년 초에도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해놓고 뭐 2023년도, 2024년도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겠다고 했던 연준이 말을 바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연준이 또 말을 바꿀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을 못 잡은 상태에서 침체가 같이 올 수 있는 상황으로 시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체가 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고 금리 인하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사실은 2% 목표치를 계속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은 국채금리가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 상태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일드 커브가 계속 역전 상태가 지속되면 경기 침체는 거의 100%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일가에서는 경기 침체가 하반기 때 올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월가 쪽에서는 금리 인하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하가 쉽게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미국 시장은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나스닥은 고점 대비로 33% 정도 빠졌죠. 아시겠지만 테슬라나 애플이 주가를 빼면서 같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다우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다우를 보면 오늘 코스피가 오를 만한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 다우의 키높이를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우가 사실은 오늘 새벽에 빠지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끔 유도되는 자리로 접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죠. 오늘 미국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노동부에서 고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시장에서는 아마 실업률이 3.7% 정도로 제시하고 있어 완전 고용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완전 고용이 나오게 되면 또 시장에는 긴축이 더 강화될 거다라는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시장에서는 계속 연준 의원들이 5%대 중반 정도 금리 최종 목표치 제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 다 잡기 위해서는
6에서 7%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한 양상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모습 그 다우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일봉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 선이 60일선이에요. 60일선이 이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지금 양운으로 60일선이 진입을 한 상태예요. 양운으로 60일선 진입하게 되면 후행 캔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 60일선 지지를 못할 확률이 과거 사례 100%라는 건 없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10에서 한 6, 7개 정도가 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음봉이 있었지만 양은 위에서 놀고 있었다가 약 3일 정도 횡보하다가 양운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고용지표가 문제가 되면서 무너지게 되면 이번에는 정말로 저점을 향해서 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동안 버틴 것 때문에 사실은 요 근래 국내장도 상당히 빠르게 오른 이유가 있죠. 물론 뭐 반도체 이유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다우의 차트는 굉장히 안 좋은 차트가 오늘 새벽에 됐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나스닥 보시면 이게 이제 정상적 그 미국장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우가 결국은 이 나스닥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스닥 보시면 지금 이 저점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5일선을 한 3일 정도 전부터 타고서 움직이다가 오늘 새벽에 5일선을 이탈하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면 보통 이 양운의 종축 부분에 저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밀릴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 됐고 그게 높아진다는 것은 다우도 역시 같이 따라갈 소지를 열어봐야 되겠죠. 물론 나스닥은 지금 뭐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흔들렸고 애플의 주가가 좀 흔들렸죠. 아시겠지만 둘 다 뭐 실적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그 중국 전기차에게 밀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애플은 중국의 생산을 줄이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빠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여기 차트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테슬라나 애플 차트를 보면은 애플은 100불 정도까지 열려 있고요. 테슬라는 이번 주에 만약에 음봉이 더 커진다. 오늘 밤 더 커지거나 다음 주 초중에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정말 잘못하면은 뭐 100%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확률적으로는 60불까지도 밀릴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100% 신뢰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 부분이 깨졌을 경우에 그 정도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한 번 더 밀릴 확률이 높고 그게 밀린다는 것은 다우가 아까 양운을 뚫고 내려오는 제가 일목균형표는 올라갈 때 음운을 뚫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양운을 뚫고 내려온다는 얘기를 추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다우가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과정으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해야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요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환율 동향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환율을 보면 기술적으로 지금 저점이 계속 낮아진 상태예요. 근데 요즘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도 내려가고 환율이 오르면 주가도 오르는 황당한 일이 몇 번 있었다가 오늘은 환율 내려오고 주가가 오르는 오늘은 정상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방경 직선을 만드는 과정으로 봐요. 일봉상으로. 그리고 실제로 후행 스팬으로도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약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우하향으로 약간 저점을 낮출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죠. 작년에 이 환율을 잡기 위해서 국내에서 쓴 외환 보유고가 약 481억 불 정도 되더라고요. 3분기에만 179억 불 정도 썼는데 어마어마한 물량을 써서 방어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외환 보유가 약간 늘어서 4,200억 불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4천억 불이 붕괴 가능성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걸 잘 방어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마 연말이라 외환을 잘 방어를 한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1,260원, 그 다음에 1,270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방 경직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결국 환율은 내려올 때 개파락이 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5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개파락은 꼭 다 메우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달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 개파락을 다 메우러 움직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험자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좀 많겠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겠죠. 삼성전자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어떤 실적 발표가 있었냐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됐죠.
지난번에 시장 예상치가 처음에는 한 4조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7조로 뚝 떨어지다가 5조로 뚝 떨어졌는데 오늘 발표는 4조 3천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반도체가 안 좋죠. 근데 이 반도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고 얼마 전에 4%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있는데 화요일 날 주가가 2% 빠지고 있을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어오는데 그때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정부에서 투자세를 약간 완화시켜주는 상황이 됐죠. 그 다음에 CT에서 그 반도체 감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감산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올랐는데요. 사실은 감산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조 이상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감산은 필수적일 거라고 보긴 하지만 감산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삼성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한편으로는 삼성 반도체의 어떤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저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반도체 업종의 2위, 4위가 지금 합병 얘기가 지난해 연말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에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이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사실은 이게 정말 상승이라고 한다면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뭐 한 3천억 정도 엊그저께까지 다 앞에 들어왔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매수를 했는데 대차 잔고가요. 수요일 날 660만 주가 늘었고요. 어제 목요일 날 730만 주가 늘었어요. 대차 잔고는 뭐예요? 내려갈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금액 대비로 너무 많은 물량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짜일까에 대한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미지 않습니까? 저도 개미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수급과 시장 동향과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의 확률이 높은 걸 찾는 거거든요. 그 확률상으로 보면 양으로 이렇게 종축으로 이렇게 뚫고 오르는 경우 정말 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가는 경우가 더 있겠지만 다시 떨어질 때는 요 저점을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왜냐면 이게 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물대를 뚫고 올라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면 그냥 훅 하고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만약 계산해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삼성전자의 반등을 100% 신뢰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특히 삼성전자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었고 그 매도한 금액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엄청난 매도 물량이 있었는데 단 몇백만 주 가지고 이 자리를 다시 되돌려 놓는다면 그동안 매도한 건 다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들어온 매수세가 기존의 매도의 외국인과는 전혀 다른 외국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어저께 나왔죠. 엊그저께 화요일부터 주가가 갑자기 오른 이유를 수급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실은 웹도독이라고 해서 옵션의 포지션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외국인이라고 기관이 풋매도라 그래서 상방 베팅한 지역이 295까지 매도를 쳤었는데 그게 싹 다 깨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자리는 개인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쳤기 때문에 매도를 깨진 상태에서 그냥 내려가면 풋으로 매수를 해놓은 상태라 그러면 외국인 기관에 내려가는 것이 더 이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개인들이 매도 친 자리를 살려주면서 올라와 버렸어요. 그게 삼성전자였다는 거죠. 그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삼성전자를 올린 그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이냐에 대한 의문점.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물량이 들어왔다 단기적으로 치고 나가는 물량이 항상 있다. 그 물량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 삼성전자 좀 아까 제가 보이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이 매도가요. 여기서 엄청나게 많아요. 외국인 매도가. 거의 다 기관도 거의 다 매도예요. 근데 여기서 이틀 동안 외국인은 3일간 들어왔지만 기관은 어저께까지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매도였어요. 그냥. 그러다가 오늘 조금 사요. 그렇다면 그들은 매매가 완전 실패가 난 거잖아요. 여기서 매도 친 걸 걷어들이지도 못하고 올라오면서 조금 사고 끌어올 때는 손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항상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 균형이 외국인이라더라도 외국인의 매도 단가, 매수 단가를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일 거라는 거죠. 그 외국인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옵션에서
그 개인 매도를 살려주기 위한 누군가의 움직임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죠. 문제는 뭐냐면 오늘은 이번 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주가 중요하죠. 다음 주가 만기예요. 그러니까 만기주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만기주가 되기 전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아까 다우에서 캔들이 양운환으로 진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확인해야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미국에서 양운으로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 다 오르는 것들은 다 휩소가 돼버리는 거죠. 휩소가 돼버리게 되면 올라간 거에 대한 따라붙으신 신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게 코스피인데요. 이게 반등이 양봉이 4개가 나왔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올라왔고 이게 2%가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또 2% 올랐잖아요. 1점 몇 % 올랐는데 자세히 보세요. 5일선과 20일선은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정배열이 아니에요. 반등을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배열로 돌아섰느냐를 봐야 되는데 정배열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따라붙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주가는 올라왔는데 그만큼 많이 빠졌었다가 올라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배열이 없다라는 것은 정배열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을 더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양운 상태는 원래 이렇게 뾰족한 요철 밑에서 자점이 나오는 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다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밤 미국 시장을 보면서 국내 시장을 이끌었던 누구는 다음 주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쪽의 대변화, 특히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의 대변화, 이게 진실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투자세액을 공제를 확대해 준다 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느낄 만한, 피부로 느낄 만한 상황으로 가야 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증시와의 디커플링은 차트적으로 좀 해석을 해주셨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추세 전환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좀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수급 연속성 그리고 정배열 차트까지 좀 확인 필요하다라는 신중한 태도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의 과제가 좀 있네요.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